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본을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더체험투자자문 변성중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 진짜 블라인드 뷰에서 나오는 소식들, 종목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변성중 차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자,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야, 지금 핵심 이슈면은 뭘까요? 반도체일까요? 로봇일까요? 상당히 궁금한데 어느 섹터입니까?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 쪽 가져왔습니다. 많이 좁혀주셨습니다. 네. 유리기판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일단 좋은 소식이 있긴 했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근데 그 소식 이후로 또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반도체 내에서 유리기판까지 돌았으면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야, 뭐 지금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기 막 직전에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인수 뉴스가 좀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한 번 더 또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순환매 끝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한 바퀴 더 돌면 그렇죠.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 이벤트 유효기간 남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봐도 좀 괜찮다. 그럼 유리기판 어느 쪽을 종목을 잡았을지 궁금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캠트로닉스 이번에 뭐 중심이었죠, 이 종목이?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유리기판 쪽이 좀 아직 실제화로 좀 다가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제 하반기서부터 우리가 캠트로닉스의 흐름을 잘 한번 정말 추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유리기판 쪽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본 사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캠트로닉스가 OLED 식각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식각 쪽에 있어서 유리기판 쪽으로 연결되는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이 OLED 쪽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기존 사업도 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이 유리기판 쪽까지 같이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캐파 증설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실적에 대한 우려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결국에 이제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쪽에서 가장 대장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 TVC 공정에 대한 TGV죠. 네, TGV 공정에 대한 모멘텀인데 사실 유리기판 업체들이 사실 이 공정 쪽에서 한두 가지 공정만 하겠다라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 전반적으로 지금 세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삼성전기와의 협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전 공정을 잡고 있는 흐름 자체가 지금 정말 진심인 게 좀 느껴지는 게 최근에 이제 웨이퍼 업체에 대한 인수도 완료가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일 업체 쪽에서 이제 장비 발주도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파일럿 공정이라든지 레이저 장비들에 대한 세팅이 10월 그리고 11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고객사들의 협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유리기판이 이제는 단순한 이슈감이 아니라 진짜 다가오는 피부로 좀 다가오는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캠트로닉스를 좀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자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고점을 좀 뛰어넘는 일단 4만 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로는 28,000원을 일단 제시 드리면서 목표가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상향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유리기판 내에서 보면은 뭐 지금 대장주의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주가 차이가 확연한 게 사실 이쪽 내려오면은 피롭틱스나 캠트로닉스냐 했었는데 피롭틱스는 거의 안 움직이네요, 이제. 일단 아무래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GV 공정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피롭틱스는 사실 뭐 식각이라든지 이런 일부 공정에 있어서의 이제 주목도인 거고 캠트로닉스는 이제 전 공정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의 차이점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리기판이었고요. 자,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두 분 오늘 다 핵심 이슈 수혜주라고 딱 정해서 오셨습니다. 핵심 이슈, 반도체냐 뭐 로봇이냐, 네. 어딜까요? 저도 반도체 가지고 반도체. 나왔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분야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앞서 유리기판을 이야기하셨다면 저는 테스트 소켓 쪽에서 테스트 소켓. 네. 오, 자 지금 테스트 소켓이라고 한다면 HBM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본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HBM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로봇도 올라오고 있고 네.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각자 산업에 맞는 어떻게 보면 이 맞춤형 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칩들이 많아지면 테스트 소켓도 많아져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들도 자연스럽게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테스트 소켓 네, 좋게 보시나요? 뭐 에이식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사실 뭐 GPU뿐만 아니고 뭐 HBM뿐만 아니고 지금 뭐 소켓이라든지 사실 뭐 낸드 쪽도 사실 굉장히 추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는 사실 좀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스트 소켓 과연 어디를 봐야 될까요?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ISC였군요. 네.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직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네. 그 상황에 그 제품에 혹은 그 어떤 나아가는 방향성에 맞게 맞춤형 반도체를 이제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발열입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찾는 것들을 지금 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애플은 애플대로,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뭐 아마존은 아마존대로. 그러다 보니 이 맞춤형 칩에 따른 반도체 테스트 소켓들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제품이라면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을이 어느 정도 입지를 좀 다져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영업이익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 전체를 통틀어서 제 기준으로 보면 테스트 소켓 쪽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를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들은 버텨낼 체력이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제가 말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대표적인 세 기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과 ISC, TSE. 그런데 지금 ISC 같은 경우에는 분기 최대 실적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기업들이 안 좋고 ISC가 가장 좋다기보단 다 좋은데 유독 ISC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러네요.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면 뭐 ISC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 거의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더 갈 거냐? 네. 아니면 좀 쉬어갈 거냐? 그런데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요. 현 구간에서 6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뭐 8만 원, 8만 5천 원 갈 수 있겠지만 하반기 길게 보신다면 10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가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C 들어봤습니다. 묘하게 뭐 여기도 유리기판이 엮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정말 좋다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 수혜주인데 그래서 반도체 어디를 봐야 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블라인드 뷰 종목 블라인드에서 많은 소스,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어서 변성중 차장이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과연 뭘까요? 블라인드 오픈! 오늘 컨셉을 세게 잡으셨는데요. 이쪽만 봐야 되는군요. 사실 반도체 쪽이 의문점이 좀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제 진짜 9월달 기점으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GPU 관련돼서 뭐 SK 하이닉스발 뭐 관련 기업들 위주로 좀 수혜가 되었다면 지금 뭐 낸드 쪽부터 시작해서 디램 쪽, 뭐 소켓 쪽, 뭐 사실 안 좋은 섹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이 소부장 기업들에 있어서 주가 모멘텀이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이제 시작이냐 아니면 여기서 꺼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 사이클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시각상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하반기 뭐 분명 이번 주뿐만 아니고 뭐 다음 주 그리고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도체
반도체 쪽에 대한 일정 비중은 반드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종목도 좀 반도체를 갖고 왔고 좀 말씀드릴 것도 반도체 위주로 좀 강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좋다 얘기를 할 때 사실 또 우리가 걱정해봐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반도체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한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HBM 관련해서 사실상 대장 흐름이 맞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만 쪽에 있는 고객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수요가 뭐 엄청나게 타이트한 상황은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HBM4에 대한 좀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강한 전망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진짜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런 수요를 계속적으로 이어갈지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제 가격 협상 이 부분이 좀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포인트를 잡아 가시게 지금의 이 흐름이 연말에도 내년 연초를 바라봤을 때 쭉 이어지는 것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HBM 가격 협상에 대한 이슈들 아직은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지금 안정적인 수익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줄 때 좀 챙겨야 되는 건지도 되게 여러 가지고 지금 더 담아가야 할지도 궁금한데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밸런스. 기다렸다는 듯이 밸런스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은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공격적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평가의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던 엔비디아의 모습과는 조금은 생소한 흐름들이 최근 약 5거래일 동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좀 부담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포트를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잡고 가야 하는지 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테크주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같이 포트에 담아내야 될 섹터로 가장 먼저 점 찍은 쪽은 유틸리티 혹은 에너지 쪽입니다. 테크와 그러니까 이 AI 산업에 전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주를 놓고 계시다면 저는 플러스 전력기기라든지 전선주들은 같이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한번 포트에 넣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테크주와 전력기기는 한 카테고리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대형주와 소형주를 이제 잘 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는 소형주가 많은데 또 소형주를 넣는다? 이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는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도 중소형주, 로봇주들도 중소형주라고 하시면 새롭게 담아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나 인터넷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알테오젠, 리가킨바이오처럼 대형주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내는 밸런스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요새 미국 시장 안 하시는 분들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과 국장을 절묘하게 지금 밸런스가 잘 비중을 섞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받을 때 굉장히 또 크게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적어도 전체 포트 20에서 30% 정도는 미국장 관련 ETF. 그러니까 미국장에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관련 ETF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쪽까지 한번 관심을 열어둘 때가 되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정적인 투자 전략은 밸런스입니다. 뭐 국내 시장 좋지만 미국과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서 뭐 7대3 정도로 비율을 맞춰서 한번 가져가는 것. 테크주를 본다면 전력기계도 지금 꼭 봐야 되고 중소형주가 많다면 다른 섹터에서 대형주까지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밸런스가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